미국은 고평가 성장주, 중국은 이제 저평가 가치주다라고 네. 판단을 좀 해주셨는데 중국 AI 주식들이 이제 미국보다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네.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중국 AI 종목들이 주가는 안 가는데 돈은 잘 벌고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돈을 잘 버는데 왜 주가가 못 가죠? 그러니까 AI가 너무나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그 AI 중심에 있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강하게 지속해 가는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상승 속도로 가게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트럼프와의 제약,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쵸.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밸류를 못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자,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 화면을 좀 함께 보시면 이제 최근에 그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이 또 관련된 인터뷰를 좀 한 게 있는데 알기로는 한 달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보도가 이제 최근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학생 인공지능 대회에서 관련된 인터뷰를 했는데 말 그대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AI 무대에서 좇는 방향이 좀 다르다. 네. 네. 미국은 뭐 꿈을 쫓아가는 반면에 중국은 약간 현실 그리고 산업계, 정부에 네. 좀 응용할 수 있는 AI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두 길이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박준호 전문가께서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AGI가 뭐고 뭐 꿈을 쫓는 AI랑 현실을 쫓는 AI랑 뭐가 네. 어떻게 다른 거야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네.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차이나 마케너를 하면서 아마 한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미국의 AI랑 중국의 AI가 서로 갈 길이 다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평가를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때도 말씀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죠. 아마 지금도 네. 모르실 분들은 계실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GI가 뭐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예전 뭐 한 달 전 한 달 전보다는 좀 1년 전 돌아가 봅시다. 1년 전 돌아갔었을 때는 이제 뭐 제미나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미나이보다 더 똑똑한 GPT가 나왔대요. GPT보다 더 똑똑한 딥시크가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와우 포인트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똑똑함에 대해서 와우 포인트 찾아갔더라면은 지금은 중국과 미국만 이제 인간 평균 지능의 AI 모델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봤었을 때는 표본 봤었을 때는 IQ가 80인 사람과 110인 사람이 그렇게까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안 납니다. 뭐냐면은 표준 편차 기준으로 대부분의 90% 정도의 사람들이 80에서 110 정도 사이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IQ만 있더라도 생각보다 모델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AI들이 현재 이 인간 지능 평균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방향이 갈린다는 건데요. 이제 특히나 AGI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이냐? 이제 110을 넘어서 140, 150, 200 이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IQ 가요? 그렇죠. 어우, 미국의 200 이요? AGI 모델로 네. 가는 거고요. 근데 결국에는 미국의 AGI 모델 가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네.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렇다 그쵸. 보니까 지금 현재 블랙엘 칩, 그다음에 나중에 나올 만한 이런 칩들보다 더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최근에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보다는 그거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우주선 태워가지고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자라는 말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GI가 결국에는 인간의 인류에 있는 뇌를 뛰어넘어가지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모델로 가자라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피지컬 AI가 결국 뭐냐면은 현재 지금 이 중국도 역시나 인간을 넘어가지고 있는 그 AGI로 모델을 가고 싶지만 자체적인 이 GPU나 칩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칩에 대한 개발은 꾸준하게 더욱더 하되 그 기간 동안에 이 피지컬 AI 쪽 결국에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빠른 속도로 바꿔가자라는 것이 현재 지금 중국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들이 지금 나눠지는 상태인 거고요. 네. 미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GI 형식으로 이제 뇌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리스크가 뭐냐면은 돈을 못 버는데 투자 지출이 정말 많이 나가게 될 겁니다. 돈은 못 버는데 머리는 엄청나게 좋은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AGI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네. 지금의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한 건 이것보다 더
몇 배 이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AI 버블론 얘기가 그쵸. 나오는 거군요. 근데 미국이 네. 바보가 아닌데 왜 그러게요. 좀 다르게 뇌만 만드는 거예요? 뇌가 아니라 네. 다른 걸 만들려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팩토리라든지 공장이 필요한데 그런 밸류 체인들이 어찌 보면 중국에게 소속돼 있기 때문에 미국도 알잖아요. 미국도 엔비디아에 대한 칩에 대한 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다시피 히토류에 대한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피지컬에 대한 것들도 되게 제약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쨌든 중국도 만약에 AGI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면은 AGI를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중국은 현재 가서 지금 그렇죠, 못 가기 차선책인 때문에 거예요? 미국은 격차를 벌려야 하잖아요. 네. 미국은 계속적으로 초격차를 벌려놔야지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상 AGI를 선택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선택을 안 해? 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두 나라가 뭐 너는 AGI 해, 나는 피지컬 쪽으로 갈게 뭐 이렇게 합의해서 이렇게 방향을 좀 나눈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하다 오히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AGI랑 네. 피지컬 AI를 같이 해야지 네. 패권 국가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AGI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의 힘을 쓰고 20% 정도의 피지컬 AI에 힘을 쓰는 반면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잘 쓰일 수 있는 방법이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피지컬 AI를 먼저 하면서 AGI를 키워가자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강점을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미국과 중국이 나누어진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은 이제부터 반도체에 대한 칩에 대한 수요들이 높아지는 반면에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럼 낮아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중국은 지금부터 돈을 벌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부터 지출이 어마무시한 속도로 나가게 될 것이고 중국은 돈을 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저번 월요일 날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중국과 미국에 따라서 중국은 어마무시한 고평가 성장주가 될 것이고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인데 어마무시한 가치주가 돼버리는 현상이 네.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눈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미국은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상에서는 초지능 AGI 모델로 가면서 기술의 특이점을 가면서 그걸 가지고 뭐 바이오라든지 다른 산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이 해금할 수 있는 정도로 가려는 게 목표인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고는 싶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AI 생태계를 확보해서 돈을 먼저 벌자라는 식의 전략으로 지금 현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둘 국가가 AI를 보유하는 국가긴 하지만 이 국가들에 대한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적으로 돈이 많이 벌면서 국부가 쌓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반면에 미국은 적자 형식의 기반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그럼 투자를 할 때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계속적인 고민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솔직히 이 표만 보면 당연히 중국에 투자해야 그러니까요. 되는구나라는 답정너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 우리가 뭔가의 기술에 대해서 증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와우 포인트 잡아가면서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식이라는 이 메커니즘 상에서는 기업이 얼마나 돈을 앞으로도 벌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의 미국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이런 겁니다. 기업에서는 돈을 점점 매출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AI 부분상에서는 적자가 폭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본업에 대해서는 매출 자체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주가는 한없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들이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가게 됐지만 AI 부분 수익은 점점 더 적자폭이 심해질 겁니다. 근데 투자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투자폭이 늘어나게 되면 회사채 발행을 어마무시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돈 먹는 하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상에서 그러네요. 이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 계속적으로 물음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자체가 미국이 뭐 AI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간다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능하겠는가? 근데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00명 정도가 이 부분에서 동의를 했다라면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명에서 최소한 20명 정도는 떨어지고 80명 정도만 동의한 상태고요. 근데 그게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점점 소수인 사람들만 남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돈은 언제 보냐라는 거죠. 이런 식의 울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안 가고 있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마찬가지로 샤오미를 예를 들면은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지금 이번 3분기까지 서프라이징을 안 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서프라이즈 내면서 기업의 재고가 돈이 쌓여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 뭐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출혈 경쟁 심했다고 했지만 서프라이징 관련된 그러니까 영업이익 본인들의 회사의 돈은 채워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선택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원칙과 그다음에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원칙 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손을 들어줄 확률이 시장에서 조금 더 높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한마디로 좀 돈 많이 투자한 아까 지금 PPT에도 나왔지만 박사학위 소지자 그리고 이제 네. 중국은 이제 갓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다. 그래서 미국은 고평가 성장주, 중국은 이제 저평가 가치주다라고 네. 판단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서 중국 이제 AI 뭐 테크 종목들이 매력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화면을 좀 보시면 최근에도 뭐 관련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비단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뭐 UBS, 뭐 JP모건에서도 중국 AI 주식들이 이제 미국보다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네.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인 게 뭐 당연히 못 올랐으니까 네. 미국 AI 종목보다 못 올랐으니까 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중국 AI 종목들이 주가는 안 가는데 돈은 잘 벌고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돈을 잘 버는데 왜 주가가 못 가죠? 그러니까 지금의 네. 시장 자체가 그렇게 팩터를 네. 봤었을 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들이 실제로 지금은 투자 자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AI가 너무나도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그 AI 중심에 있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강하게 지속해 가는데 이런 거죠. 지금 회사채를 늘리고 있고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 회사채를 늘리고 있으면서 AI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게 진짜로 이들 기업들이 정말 잘 될 것 같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상승 속도로 가게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트럼프와의 제약, 그 리스크,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쵸.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밸류를 못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근데 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앞으로 아마 골드만삭스뿐만 아닙니다. 많은 IB들도 앞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려하는 표명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이제 매도 리포트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테슬라가 앞으로 신기술을 못 만들어내? 그게 아닙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평가를 할 때 기업이 계속 돈을 벌면서 성장을 해야 나가야 되는데 투자에 대한 지출 포인트는 너무 더 많아지면서 네. 기업이 돈을 못 벌게 된다라면은 네. 그런 부분상에서는 계속적인 우려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빅테크,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약간 정도의 우려스러움이 조금 더 증폭이 된다라면은 이건 우리나라에도 조금 더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에게 반도체 칩을 납부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조금 우려스럽게 잘리게 된다라면은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악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생각할 만한 게 앞으로의 이번 지금 하반기 산타랠리라고 하신 것도 맞지만 산타랠리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시장이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국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재고하는 시장이 네.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결국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중국의 오픈 소스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중국은 왜 돈을 벌고 미국은 돈을 못 버는 거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지금 이 LLM 기준상에서 생성형 AI로 하면은 구글의 제미나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똑똑한 AI입니다. 근데 지금 3위가 중국의 키미 K2 AI인데요. 제가 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말씀해 그렇죠. 주셨죠. 이들의 격차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점수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오픈 소스랑 폐쇄형이랑 이런 차이점이 실제로 소비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지 않거나 창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제미나이 쓰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업적인 모델로 갔었을 때는 이 API 비용을 돈을 내야 되는데 오픈 소스는 돈 안 내요. 만약에 이런 거죠.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들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GPT를 썼었던 이유가 미국에 있는 GPT가 결국 중국보다 기술력이 좋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썼던 이유였는데 근데 이제 이 중국의 오픈 소스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점수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서 네. 점수 차이가 안 난다라면은 네네. 굳이 이 3점에 따라 가지고 이 3점 때문에 높은 비용을 내면서까지 써야 돼? 네. 라는 의구심이 나올 수 있게 되는 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동한다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API 비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각보다 비용 자체가 좀 세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상에서 중국의 오픈 소스들의 매력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Q&A라든지 킴이라든지 다 흑자입니다. 중국에 네. 있는 대부분의 오픈소스 레벨들이 네. 흑자 전환을 하게 되는데 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도 중국 이제 주식이 주가가 좀 안 가니까 투자하기가 좀 꺼려진다고 이런 네. 말씀도 해주고 계신데 약간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똑같이 자본주의 사회 국가라면 당연히 중국 AI에 투자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 AI 종목들이 못 갔으니까 네.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만 잘 가려고 하면 정부에서 규제하고 그리고 좀 과당 경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를 하고 또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관세 정책도 지금 뭐 미국과도 하고 있는데 네. 유럽도 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중국의 그냥 기술만 믿고 딱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 좀 꺼려지는 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지금 규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네. 역설적이게도 지금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조금 더 규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완화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에는 사회주의라서 AI에 대한 규제가 심한다 그게 아니라 중국의 니즈에 맞기 때문에 니즈에 AI가 맞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더욱더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라고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중국의 주가가 못 갔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는 너무 사실 좀 낮은 레벨의 좀 투자 방식인 거고요. 이런 겁니다. 앞으로도 돈을 기업이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올해 YTD로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에 있는 AI들이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상승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상승했다는 거 맞는데 실상 아쉬웠다라는 게 좀 맞는 표현인 거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내년에도 더욱더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에 뭐 몇 년 동안에 미국에 있는 AI들이랑 중국에 있는 AI 종목들 누가 더 많이 상승했는가를 말하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이 상승을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를 봤었을 때 누가 더 많이 돈을 벌고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확률 값을 따지게 된다면은 미국보다는 조금 더 중국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지정학적 관련된 리스크들도 생각보다 우리가 올 초에 트럼프랑 시진핑 관련돼 가지고 되게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었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결과치를 봤었을 때 연말 다가온 시점에서 봤었을 때는 중국이 관세에 대해서 생각보다 덜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쵸. 생각보다 덜 맞았고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완화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 대한 스탠스들이랑 이 중국에 대한 것들은 생각보다 좀 완화적으로 바뀌었는데 투자 포인트 상에서 그래도 중국이니까 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국 주식들이 올라가더라도 나중에는 조금 더 뒤돌아서 봤을 때 중국 주식 살 걸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중국의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된다라면은 뭐 일단 대체적으로 봤을 때 상장한 기업들이 있고 상장하지 못한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바이두 같은 이런 형식의 빅테크 기업들 조금 더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캠브리콘이라든지 SMIC, 뭐 호라이즌 로보틱스 그리고 뭐 무어스레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캠브리콘이라든지 무어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688 코드가 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하기 조금 더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과창판 지수 형식의 ETF 투자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SMIC라든지 호라이즌 로보틱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SMIC를 좀 버리기보다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호라이즌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그래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은 피지컬 AI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실상 이제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호라이즌에 대한 수요처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라이즌도 올해 3월 달과 그다음에 아마 7월 달쯤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캐펙스를 더욱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캐펙스 증가들이 26년도부터 발현이 되게 된다라면은 바이두라든지 아니면 뭐 샤오미 전기차라든지 뭐 지커 이런 쪽에서 아마 많이 발주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종목들까지도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대표적인 뭐 하드웨어 기업, 사실 네. 샤오미를 되게 좀 좋아한다 탑픽 말씀드렸잖아요. 종목도 함께 꼽아주시죠. 그래서 탑픽 같은 네. 경우는 저는 사실상 샤오미, 그다음에 알리바바, 샤오미. 샤오미 네, 빼면요. 샤오미 빼면 샤오미 진짜 샤오미 제외시켜야 빼면요?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샤오미에 네. 대해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네. 이게 이 중국이 가려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잘하는 방향에서는 샤오미만한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오미랑 비아디 관련돼서 네. 샤오미, 비아디, 전 바이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샤오미, 바이두, 비아디는 탑픽 종목 세 종목으로 꼽아주시죠. 네. 지금 미국과 또 중국 간의 기술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탑픽 종목은 이렇게 세 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샤맨이래요. 샤맨. 샤맨. 아멘. 네, 네. 그러니까 태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진짜 샤맨이시네요. 자, 샤오미, 바이두 그리고 비아디에 대해서는 또 중국 기업 내에서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저희가 또 종목의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